한 나라가 3번의 혁명을 겪고 2번의 제국을 세우고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한 황제를 낳았습니다. 유럽의 심장, 예술과 전쟁, 철학과 광기가 함께한 나라 프랑스. 샤를마뉴 대제부터 나폴레옹, 루이 14세의 절대왕정부터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던 혁명까지. 프랑스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의 세계를 만든 이야기이자 인간이 권력과 자유를 두고 벌인 가장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15분 만에 프랑스 1500년 역사를 정리해드립니다. 어렵지 않게 그러나 놓치지 않게 역사의 심장 프랑스로 들어가 보시죠. 로마가 무너진 자리에 유럽의 미래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5세기 서로마 제국이 몰락한 뒤 유럽은 혼란과 침입, 전쟁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프랑스 땅에 자리 잡은 한 부족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바로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족의 왕 클로비스 1세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회와 손을 잡으며 프랑크 왕국의 기틀을 닦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8세기 후반 한 인물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바로 유럽의 황제 샤를마뉴. 샤를마뉴는 유럽 중부와 서부를 통일하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부까지 아우르는 대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800년 로마 교황에게서 서로마 황제라는 칭호를 받으며 중세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죠. 그의 통치는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학자들을 초빙해 문자와 지식의 부흥을 이끕니다. 그래서 샤를마뉴 르네상스라 불릴 정도였죠. 그는 전쟁과 교육, 종교와 정치 모든 면에서 유럽의 기틀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샤를마뉴가 죽은 후 제국은 그의 손자들에 의해 셋으로 분할되고 그중 서쪽 땅이 훗날 프랑스 왕국의 시초가 됩니다. 즉 프랑스는 로마의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기독교와 왕권 그리고 지식의 힘으로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중세의 혼란과 외침 속에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운명을 바꿔놓을 한 전쟁과 소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100년 전쟁과 잔다르크의 시대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한 소녀가 바꿨습니다. 14세기 프랑스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잇따른 흉작과 흑사병, 정치적 혼란 속에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까지 얽히며 잉글랜드와의 대규모 전쟁이 터집니다. 그 전쟁이 바로 100년 전쟁, 정확히는 116년 동안 이어진 가장 길고도 지독한 전쟁이었습니다. 영국의 왕은 프랑스 왕가의 피를 핑계 삼아 프랑스 영토를 요구했고 프랑스 귀족들은 분열되어 저항도 제대로 못하던 상황, 그야말로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로렌 지방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잔다르크. 그녀는 하늘로부터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왕세자에게 직접 찾아가 전쟁에 나서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지만 정말로 그녀가 나서자 프랑스군은 기적처럼 승리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를레앙 전투에서의 대승은 프랑스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고 잔다르크는 단숨에 민중의 영웅이자 신의 뜻을 전하는 전사로 떠오릅니다. 그녀는 왕세자 샤르를 랭스 대성당에서 정식 왕으로 즉위시키는 데 성공하며 프랑스 왕권을 되살립니다.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불편한 존재가 된 그녀는 적에게 넘겨지고 마녀이자 이단자라는 죄명으로 화형당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겨우 19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오히려 프랑스인들의 저항심과 결속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프랑스는 100년 전쟁에서 살아남습니다. 수십 년 뒤 교회는 그녀가 이단이 아니라 순교자였음을 인정했고 잔다르크는 훗날 프랑스의 수호성인으로 추앙받게 되죠. 잔다르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군인도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포기하지 않도록 만든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넘어선 프랑스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사치스러우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와 절대왕정의 시대입니다. 국가란 곳 나다. 왕이 신처럼 군림했던 시대, 그 중심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17세기 중반 프랑스는 오랜 전쟁과 내란 끝에 왕권이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 혼란을 끝내고 왕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끌어올린 인물이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태양처럼 나라의 중심이 되고자 했죠. 왕이 있는 곳이 곧 권력의 중심이라는 뜻에서 궁정과 귀족들을 모두 베르사유 궁전으로 끌어들입니다. 사치스럽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 그곳은 단순한 궁전이 아니라 왕의 눈과 통치가 미치는 공간이자 귀족을 통제하는 무대였습니다. 루이 14세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예술과 문화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문학, 음악, 발레, 패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프랑스 감성의 뿌리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그만큼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막대한 세금, 귀족은 화려했지만 민중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특히 그의 통치 말기엔 잦은 흉년과 세금 부담으로 농민과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루이 14세는 무려 72년간 재위하며 프랑스를 유럽 최강의 국가로 끌어올렸고 그의 절대왕정 체제는 후대 왕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은 루이 14세만큼 강하지도 똑똑하지도 않았고 왕실의 사치는 계속되는데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죠. 루이 16세에 이르러선 프랑스의 국고는 파산 직전이었고 민중의 분노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태양은 지고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왕을 부정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가장 격렬하고 위대한 실험에 돌입합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왕이 목숨을 잃고 민중이 주인이 된 순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왕실은 여전히 사치를 누렸고 국가는 전쟁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파산 직전이었죠. 하지만 정작 세금은 귀족도 성직자도 아닌 평범한 민중과 상인에게 집중됐습니다. 굶주림과 절망,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던 그때 1789년 왕이 소집한 삼부회에서 평민 대표들은 스스로를 국민의회라 선언하며 절대왕정의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사건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린 상징적인 장면이죠. 민중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왕과 귀족, 특권 계급이 지배하던 세상을 뒤엎기 시작합니다. 루이 16세는 결국 재판에 회부되고 1793년 단두대 위에서 한 나라의 왕이 처형됩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이 신이 아닌 사람으로 심판받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하지만 혁명은 이상만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갈등, 외부 국가들의 침입, 그리고 극단적인 지도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의 시대가 시작됐고 수많은 사람이 단두대에 오른 피비린내 나는 시절이 계속됩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에서 죽고 프랑스는 혁명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통치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만든 건 분명 프랑스 민중이었고 그들이 외친 단 세 단어였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이 가치는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헌법과 사상, 그리고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혁명의 혼돈 속에서 한 인물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작은 체구, 강한 카리스마,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이름. 나폴레옹입니다. 혁명이 낳은 영웅인가, 독재자인가? 프랑스 혁명의 혼란 속에서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던 민중 앞에 한 군인이 등장합니다. 작은 키의 코르시카 출신, 하지만 머리와 카리스마는 누구보다 강했던 인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는 젊은 장군 시절부터 천재적인 전략가로 주목받았고 이탈리아 원정과 이집트 원정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며 민중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단지 군사 영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799년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고 1804년에는 스스로 황제에 즉위합니다. 민주주의를 외쳤던 혁명의 열기는 한 인물의 제국으로 바뀐 거죠. 하지만 그의 통치는 단순한 독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란했던 프랑스를 정비하고 나폴레옹 법전을 제정해 근대 시민 사회의 기초를 만들었고 교육제도, 행정조직, 세금 체계까지 정비하며 프랑스를 강력한 국가로 재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유럽을 향한 그의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스페인,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나폴레옹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황제로서도 장군으로서도 전 유럽을 재편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됐고 승리의 끝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1812년 러시아 원정에서는 혹독한 겨울, 긴 보급로, 불타는 도시들, 60만 대군은 돌아올 때 6만 명만 남았습니다. 이후 나폴레옹은 점점 몰리기 시작했고 1814년 엘바 섬으로 유배되지만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백일천하를 펼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전투, 워털루에서 결국 패배하며 그는 다시 유배되고 이번엔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나폴레옹은 역사 속에 전설처럼 살아있습니다. 독재자였지만 개혁가였고 전쟁광이었지만 행정천재였으며 제국을 세웠지만 법과 질서를 남긴 사람.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나폴레옹 이후 유럽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제도와 질서는 오늘날까지도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죠. 이제 프랑스는 또 다른 전환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혁명, 제국, 그 뒤에 찾아올 것은 두 번의 세계대전, 그리고 현대 프랑스의 모습입니다. 한때 유럽의 제국이었던 나라, 두 번이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19세기 말 나폴레옹이 남긴 영광은 사라지고 프랑스는 독일과의 긴장 속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프랑스는 전쟁의 최전선이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호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대가는 황폐한 국토와 깊은 상처였습니다. 1939년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독일군은 불과 6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했고 국가는 둘로 쪼개집니다. 한쪽은 나치에 협력한 비시 정부, 다른 한쪽은 런던에서 저항을 이끈 샤를 드골 장군의 자유 프랑스. 프랑스는 처음으로 자신의 역사 속에서 누가 영웅이고 누가 배신자인가를 묻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1944년 연합군의 상륙과 함께 프랑스는 해방되고 샤를 드골은 프랑스의 지도자로 귀환합니다. 이후 프랑스는 전후 복구와 더불어 알제리, 인도차이나 등 식민지 독립운동을 겪으며 제국시대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58년 드골의 주도로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통령 중심제 민주주의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1968년 프랑스 현대사의 또 하나의 전환점, 5월 혁명입니다. 대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된 이 운동은 기성세대의 권위주의, 보수정치,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었고 곧 전국적 총파업과 시민 시위로 번집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5월 혁명의 구호는 프랑스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게 되었고 노동, 교육, 여성 인권, 표현의 자유 등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룹니다. 1980년대엔 사회당의 프랑스와 미테랑 정부가 등장하며 복지 정책 강화와 사회 개혁을 추진했고 프랑스는 유럽연합 이후의 핵심 국가로서 유럽 통합의 주역이 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다문화 사회, 이민자 문제, 극단주의, 청년 실업 같은 복합적인 과제가 떠오릅니다. 2015년 샤를리 에브도 테러, 2018년 노란조끼 시위, 2020년대 코로나 팬데믹과 극우 정당의 부상까지 프랑스는 여전히 자유와 안보, 평등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여전히 예술과 사상의 나라, 자유와 저항의 상징, 그리고 유럽 정신의 중심지로 그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혁명과 제국, 상처와 회복, 프랑스의 역사는 단지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자유와 인간다움을 향해 걸어온 가장 뜨겁고 고귀한 여정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의 역사는 단지 왕과 전쟁, 혁명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꿈꿔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샤를 마뉴의 제국에서 시작해 왕이 곧 나라였던 시대를 지나고 광장 한복판에서 자유를 외쳤던 혁명의 시절, 그리고 나폴레옹, 두 차례의 전쟁, 마침내 오늘의 민주주의까지. 프랑스는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역사의 중심에는 사람, 질문, 그리고 선택이 있었습니다. 히스터리 러버와 함께한 프랑스 1500년의 여정. 이제 당신의 기억 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역사 이야기에서도 함께해 주세요.